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레벨업으로 돌아온 이민 멘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정규 방송이 이제 끝나고 아마도 오늘부터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동일한 시간 4시에 주식 레벨업 업로드 될 거니까요. 한 달 동안 기다려 주신 부분, 한 달 동안 제가 다른 타 방송 때문에 잠깐 쉬었던 부분 매일같이 업로드 해드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정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 레벨업은 늘 보셨다시피 장 마감 방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장의 마감과 오늘의 테마, 오늘의 테마가 어떻게 좀 이어져야 될지,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예를 들어 안 좋았을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힘이 되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여러분들이 좀 흥분하지 않게 흥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날 테니까요. 뭐 타 방송의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레벨업 돌아온 주식 레벨업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2800포인트를 찍었다가 잠깐은 내려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5분봉으로 잠깐 보자면요, 시초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가 오전에는 쭉 하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오늘 제가 좀 좋게 봐주는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하단의 저점과 그 다음에 고점의 이 부분까지 계속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역시나 바닥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봉을 좀 진하게 보여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코스피와 살짝 비교를 하자면 코스피는 장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시작을 했지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재 템포, 그 다음에 키 맞추기 장세가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오늘의 등락폭을 보자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올라간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약간 반대 반종,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이 조금 적은 약간은 좀 안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됐고, 코스닥은 약간은 올라간 종목이 한 50종목 정도 더 많은 800대 한 750 정도 되는데요. 오늘의 심리지수라고 하죠.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지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올라간 느낌은 아닌데, 우리의 체감지수는 오늘 개별적으로 가진 종목들은 좀 올라간 느낌을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올라가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진 보유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약간은 해피한 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오늘 하루 정도 해피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냐 이렇게 생각하기엔 조금은 아직은 아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생각을 드시고, 요런 추세가 한 3일 아니면 이번 주 정도는 좀 흘러가 주면서 코스닥이 여기서 8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 아주 해피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올라가길 바라보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바닥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코스닥이 오늘 올라간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은 역시 보시다시피 요게 지금 잠깐 없어졌는데요. 오늘은 역시 보시다시피 일단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 줬고요. HLB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삼천당의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같이 가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리가켄바이오 오랜만에 또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바이오가 왜 올라갔냐, 요게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싹센다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비만약의 일리아릴리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전에 만든 비만약인데요. 그 비만약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는 그거와 비슷한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0.25에서 0.12 지금 시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급등을 바로 만들어 준다기보단 지금 이 자리 있죠. 81,000원에서 82,000원 정도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좀 눌러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85,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말 그대로 90,000전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
잠정 실적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멘토님, 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일단은 굉장히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개파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하실 텐데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파운드리 업계, 같은 메모리 파운드리 업계는 맞는데 규모 자체가 남다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 회사와 마이크론과의 규모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늘 말씀드리죠. 전통 D램, 레거시 반도체가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나오기 전까지 오히려 81,000원, 82,000원 정도 자리에서 눌러준다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살짝은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많이 눌러주지도 않죠. 역시나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하면서 하이닉스의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가 좀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좀 곤란해요.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이닉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느꼈죠? 한 5월부터 6월까지 시장은 거의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수는 올라가는데 심리지수, 체감지수는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23만원, 24만원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쉬어주는 게 좋고,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위쪽으로 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 어떤 게 좀 많이 터졌나라고 본다면, 일단 솔로스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계속해서 못 가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역시나 솔로스 첨단 소재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죠? 엔비디아 이슈입니다. 엔비디아의 동방 납품 이슈가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붙으면 요즘엔 거의 상한가 재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어쨌든 기술적인 차트로 보자면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떤 종목인가요? 원래는 5만원, 6만원 갔던 이 종목이 밑에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요 바닥에서 거래 한번 들어왔죠. 그 다음 거래 2번 들어왔죠. 그때 양봉, 장대 양봉 나와주다가 역시나 이 자리에서 또 횡보하면서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래가 없다가 결국엔 또 한번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이슈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요 전고점 25,000원 정도 넘어간다면 위쪽으로 훨씬 더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비만 치료제죠. 펩트론이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올라가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반도체 HBM이 오늘 약간은 조정을 받는다면 엑시콘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주고 있어요. 엑시콘 관련된 종목들이 뭘까요? 전통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CXL입니다. CXL이고요. CXL이 아마도 HBM을 뒤를 잇는 기술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CXL 관련된 종목들,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 뭐 요런 종목들, 네오셈 같은 종목들이 오늘 조금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엑시콘 같은 종목들 좀 어렵죠. 위쪽으로 쭉 한번 뽑아 올렸다가 밑으로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요 자리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23,000원 자리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온 걸 보면 아직도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정거래량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약간은 좀 물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습니다. 오늘 보자면 일단은 참 저는 이 데브 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상당히 오묘해요. 오늘도 상당히 오묘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보시면 요때 게임즈가 가면서 얘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급락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조정을 받고, 오늘의 움직임이 어땠냐, 일단은 시초에 또 위쪽으로 쫙 쏴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급락이 맞이했고, 이 중간값에서 지금 마무리를 지는 것 같은데, 저는 데브 시스터즈, 특히나 이 게임주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지만, 이 데브 시스터즈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다는 건 상당히 투자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에 투자를 하시려면요, 차라리 대형주에 그냥 계속해서 묶어두시는 게 낫지, 저 같은 투자자들도 하루에 이 정도의 등락폭이 이렇게 나온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데브 시스터를 내가 샀다 하면은 윗자리에서 사셨으면 이 자리에서 지금 버틸 수 있냐 없냐 이게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이 다음날 저는 왜 떨어졌는지 뭐 이슈는 나왔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뭐 기존 유저들이 항의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어쨌든 데브 시스터즈가 만든 쿠키런 킹덤이라는 그런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통치가 않아요. 보시면 그냥 크래프톤만 볼게요. 게임주로 갑자기 넘어가면 크래프톤만 보는데 악재가 있었죠. 지금 뉴진스랑 같이 뭐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확률형 뭐 확률 이슈가 있다. 확률을 좀 조작한 이슈가 있다. 나오면서 살짝 좋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게임주의 그 IPO 시프트업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이 되면서 게임 전체적으로 좀 테마가 불지 않을까라는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보시다시피 수급 자체가 많이 없어요. 개인들이 뭐 1000억도 안 되고 외국인도 매도가 있긴 합니다만 뭐 1000억 뭐 미만 정도, 기관도 뭐 없고 코스닥 부분에서만 기관이 오늘 약간 쓸어 담아주면서 특히나 금투 쪽에서 쓸어 담아주면서 코스닥이 좀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금융투자가 좀 이렇게 쓸어 담는 건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선물과 옵션 쪽에서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가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는 위쪽에서 살짝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아마 이번 주에 뭐 미국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LG전자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살짝 눈치 보기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일단은 코스닥의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우리 힌트를 얻어봐야 된다. 코스닥은 일단은 850포인트 이상 87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다시 돌아온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웬만해서 매일같이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요. 4시에 잠깐 들어오셔서 장 마감 방송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